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 복지사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건 스탠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더리움 솔라나 현물 ETF 관련 내용인데요. 이게 그냥 ETF 하나 신청했다 뭐 이 정도로 끝낼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코인니스에 나온 내용을 보시면 모건 스탠리가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현물 ETF 추가 수정안을 SEC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ETF 티커는 MSSE, 솔라나 ETF 티커는 MSOL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ETF를 낸다 이게 아닙니다. 수수료가 0.14%로 적혀 있고 스테이킹 계획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게 꽤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비트코인 ETF는 그냥 비트코인을 담는 상품이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이랑 솔라나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얘네들은 스테이킹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죠? 그냥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에 맡겨 놓으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SEC 문서 쪽 내용을 보면 이더리움은 보유 이더의 50%에서 80% 정도를 스테이킹하는 계획이 나와 있고요. 솔라나는 유동성 상황에 따라서 최대 100%까지 스테이킹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승인 확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수정안 제출은 그냥 SEC랑 계속 문서 가지고 이제 맞춰가고 있다, 뭐 출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걸 좋게 보는 이유는 모건 스탠리라는 그 이름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그냥 동네 운용사는 아니잖아요. 월가에서 굉장히 큰 금융기관이고, 이런 곳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 솔라나까지 ETF 상품으로 준비를 한다는 건 기관 시장에서 알트코인을 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기관이 코인을 본다 하면 거의 뭐 무조건 비트코인 위주였죠. 디지털 금, 인플레이션 해지, 장기 보유 자산 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봤다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이더리움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디파이, RWA, 스테이블 코인, 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빠른 속도의 거래, 소비자 앱,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앱들이요. 그리고 또 밈코인, 온체인 활동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번 뉴스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이더리움 오른다, 솔 오른다 뭐 이런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기관들이 비트코인 다음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0.14%면은 굉장히 저렴한 거거든요. ETF는 수수료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기관 자금은 오래 들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0.14%면 상당히 공격적인 수준이고요. 그냥 우리도 한번 내볼게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을 실제로 가져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건 이겁니다. 이 뉴스가 당장의 가격을 올릴 수 있냐, 뭐 단기적으로 기대감이 생길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더랑 솔라나 ETF는 뉴스에 반응하기 쉬운 코인들이니까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너무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TF 뉴스들은 보통 이제 세 단계로 움직이거든요. 첫 번째는 신청 뉴스, 그리고 이제 막 승인 기대감 이런 관련된 뉴스들이 막 나오고, 세 번째는 실제 출시한 다음에 자금 유입 관련된 뉴스입니다. 지금은 이제 두 번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문서는 계속 수정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는 이걸 승인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기대를 이렇게 막 붙여 올리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출시 이후입니다. 승인이 됐는데 자금이 별로 안 들어오면 그냥 뉴스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승인 이후에 실제 순유입이 강하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때는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수급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볼 때 뭐 가격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SEC가 추가로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 뭐 스테이킹 구조가 최종 문서에도 남는지, 다른 운용사들은 수수료 경쟁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실제 출시됐을 때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제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스테이킹 ETF가 굉장히 좋은 내러티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더리움이 계속 들었던 말이 있잖아요. 뭐 레이어 2가 커져도 이더리움 홀더한테 이게 뭐가 좋은 거냐, 수수료가 예전만큼 안 쌓인다, 뭐 기술은 좋은데 가격 반응은 약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ETF가 스테이킹이 들어가면 기관 입장에서는 이더를 그냥 기술 토큰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보상이 나오는 네트워크 자산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솔라나는 더 매운맛이죠. 솔라나는 원래 변동성도 이더리움보다 크고 사람들이 워낙에 솔라나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밈코인 쪽도 역시나 뭐 최근에 로빈후드가 아무리 그랬다고 할지언정 밈코인 하면 역시 솔라나라는 말이 나오니까 여기에 스테이킹 ETF까지 붙으면 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고성장 블록체인에 뭐 보상까지 붙는 그런 상품처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뭐 리스크는 있습니다. 솔라나 네트워크의 안정성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거 뭐 중간중간에 몇 번 멈출 때 있었잖아요. 밈코인 과열도 있었고 규제적으로 더 민감하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서 뭐 무조건 승인된다,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기관 상품 테이블 위에 이제 이더리움이랑 솔라나가 ETF로서 이제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더리움 솔라나 현물 ETF 추가 수정안을 냈고 수수료는 0.14% 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이다. 스테이킹 구조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뭐 아직 승인 확정은 아닌 상태다. 근데 중요한 건 비트코인 다음으로 기관들이 이제 어떤 자산을 준비하고 있냐는 건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확실히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뭐 단기적으로 뭔가 상승장을 가져온 그런다라기보다는 시장 체질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이제 방향성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더리움이랑 솔라나 보실 때 그냥 차트만 보시지 마시고 뭐 스테이킹 얼마나 돼 있나, 뭐 기관 자금, 뭐 실제 순유입 돈 이런 거 얼마나 들어오는지 뭐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벤틀리 타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였습니다.